위스키 처음 마시는 분들한테 쉐리 위스키 추천하는 거 거의 국룰이죠. 저도 최근에 친구 2명 놀러 와가지고 위스키 좀 관심은 있는데 잘은 알지를 못해가지고 쉐리랑 버번이랑 피트 그리고 위스키는 아니지만 꼬냑까지 깔아두고 어떤 게 제일 맛있나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근데 그 친구 둘 다 취향이 완전히 겹치지 않았지만 둘 다 동시에 고른 거는 단연 쉐리였습니다. 그렇게 직관적으로 맛있다는 게 결국에 쉐리 위스키인데요. 물론 그날 꺼내준 위스키가 이거긴 했는데 어쨌든 쉐리 위스키가 사람들 입맛에 잘 맞는다는 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, 그래서 이날 퍼스트 필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벨로마 10년도 한번 같이 꺼내줘 봤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벨로마 10년을 설명하면서 쉐리랑 버번이 같이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시면서 바로 이건 너무 스모키함이 강하고 피트에서 느꼈던 맛이 느껴지고 쉐리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도 그럴 게 그 친구들이 쉐리를 하도 좋아하길래 제가 쉐리로 꺼내준 게 바로 이 아벨라와 아보나여서 그렇게 강한 쉐리를 느끼고 나서 쉐리를 못 느끼는 건 좀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웃긴 건 저도 마찬가지로 벨로마 10년을 tus다고 마셔보니까 너무 과한 스모키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이게 뭔가 내가 예전에 벨로막을 바에서 마셨을 때 이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스모키하고 맛이 좀 개성이 있다기보단 이리저리 튀길래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더 주조기를 적어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퍼스트 필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벨로막 10년의 맛과 팔레트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전히 우선 쉐리와 스모키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. 뚜따에선 스모키가 좀 더 많이 느껴졌는데 브리딩이 좀 된 후에는 그나마 조금 죽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약간의 바닐라와 굉장히 잘 익은 사과 뉘앙스 같은 게 있습니다. 이게 위스키 맛 자체가 굉장히 단맛이 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카라멜라이징 된 그런 사과, 잼 같은 사과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전반적으로 맛이 좀 가만히 있질 못하는 느낌을 받습니다. 뭔가 만화 캐릭터로 따지면 뭔가 스펀지밥 같은 느낌? 뭔가 계속 뭔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날 정신없게 하고 귀찮게 하는 제가 징징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부드럽고 편한 풍미를 기대하시고 이 위스키를 드신다면은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피트가 느껴지지만 엄청나게 강렬한 느낌은 아니어서 내가 피트가 너무나 싫지만 한번 다시 피트에 좀 접근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든지, 아니면 내가 피트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좀 약한 피트부터 좀 천천히 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벨로마 10년을 추천하면은 뭔가 피트를 입문하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맛과 팔레트였습니다. 네,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먼저 벨로막 증류소의 시그니처인 퍼스트 필은 어떤 거냐면 버번을 만들 때 쓰는 오크통이나 아니면 쉐리 시즈닝을 마친 오크통을 가져와서 말 그대로 이 벨로막의 스피릿을 처음 넣으면 그걸 퍼스트 필, 처음 채운 거라고 하는데요. 이 벨로막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가 고든 맥페일, 굉장히 큰 독립병인 회사이기 때문에 퍼스트 필로만 숙성을 해도 자금력이 바탕을 해줍니다. 왜냐면 증류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증류소에서 소비하는 꽤나 큰 부분이 이 오크통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스트 필로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자금력이 받쳐줘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위스키 구매하실 때 퍼스트 필 적혀있으면 처음 쓴 오크통으로만 숙성한 위스키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벨로마 증류소는 1898년에 설립이 되긴 했는데 스카치 위스키 불황으로 인해서 1911년에 처음으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. 근데 그마저도 1983년에 잠깐 문을 닫았다가 5년 뒤 1988년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벨로마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 인플루언서들이 가성 위스키라고 추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쉽게도 생산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.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IONFBC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곳저곳에서 좀 쉽게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생산량 자체는 맥켈란이 한 230만 리터인가 정도 되는데 벨로마 증류소는 60만 리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만큼 생산량이 많이 적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발베니 설명했을 때 발베니에서 기계화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한다고 했었죠. 근데 벨로마 증류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거의 아날로그에 미쳐있는 일본이 생각날 정도인데, 벨로마 증류소의 전체를 통틀어서 주라기 월드의 조성호 기자님이 가서 물어보니까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컴퓨터 이외에는 아예 깔끔하게 다 사람 손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광기의 증류소인 것 같긴 한데, 그래서 얼마나 전투성을 중시하나 좀 궁금해져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원래 위스키의 3요소가 보리, 물, 효소 이렇게 3가지인데 얘네들은 보리, 물, 효소 그리고 인간의 손길이라고, 위스키를 만드는 건 4요소라고 적어놨더라고요. 약간 그쯤 얘기가 살짝 좀 무서웠어요. 그리고 위스키를 만드는 공정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놔서 읽어봤는데, 물론 그걸 하나하나 기억해서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지만 거기서 중요시하는 것들이 손으로 만든다, 그리고 전통 방식을 중시한다, 그 아날로그에 미쳐있는 것들이 그 위스키를 만드는 곳곳에도 굉장히 잘 적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벨로막에 관한 역사 정리는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, 먼저 첫 번째로 버번 캐스크건, 쉐리 캐스크건, 퍼스트 필로만 사용해서 숙성을 하는 증류소다. 그리고 전통성과 아날로그에 거의 미쳐있는 증류소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음용법인데요. 솔직히 저는 하이볼이 가장 좋았습니다. 이게 물론 브리딩이 좀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니트로 마시기에
좀 편해지긴 했는데 아마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제가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물 한 방울 타지 않는 그 진한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만큼은 니트로 마시는 걸 그다지 추천하지가 않습니다. 특히 온도락도 그다지 추천하지가 않아요. 온도락도 타게 됐을 때 스모키함이 날아가고 쉐리가 남는 게 아니라 쉐리가 날아가고 스모키함이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지금 피트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거에 조금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. 물론 이것들은 굉장히 제 개인적인 감상이기 때문에 마시는 분마다 평마다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. 근데 하지만 저는 이 벨로막 10년에서 느꼈던 이 감상은 몇 번이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성이 너무나 강합니다. 그래서 개성이 강한 게 아니라 조금 맛을 튀는 걸 잘 제어를 하지 못했다라고 느껴져요. 뭔가 퍼스트 필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정통성의 기대감을 가지고 마신다면 이 정통성을 중시한 것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잡지 못했나?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니까 나도 그 대세에 맞춰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한다고 같이 칭찬하려고 이 리뷰를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상은 어쨌든 맛이 개성이 있다기보단 조금 튀었다. 그래서 하이볼로 하니까 그 물이 많이 섞이면서 탄산이 올라오면서 안정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이볼은 사실 좀 치트키이기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도 맛있다 보니까 전 하이볼로 했을 때 훨씬 더 맛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마셔보면은 네, 여전히 조금 맛이 좀 이리저리 튀는 것 같아요. 하이볼을 한번 해서 와볼게요. 네, 이러니까 조금 니트 마실 때보다 확실히 마시기가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전에 하이볼 마셨을 때 감상처럼 막 엄청나게 막 으아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아니어서 아쉽기는 해요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토닉워터랑 진저일도 타봤는데 진저일과의 조합이 조금 더 어울리긴 했습니다. 근데 이것도 토닉워터의 조합이 좀 애매하고 진저일이 그냥 좀 더 맛있는 거지 뭔가 조합이 대단히 좋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저는 그나마 추천을 하자면 탄산수로 만드는 하이볼이랑 진저일이 가장 나은 것 같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총평을 해보면은 제가 벌써 한 3-4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맛이 좀 이리저리 튀고 개성이라기보다는 정신없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전통성 때문인지 저는 정돈이 다소 안 된 느낌이에요. 저는 벨로막을 다음에 마셔본다면 15년이나 21년 같은 오히려 고수성 제품이나 아니면 벨로막 자체가 캐스크 스트렝스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약간 맵다는 평도 있지만 그 CS 제품들 한번 2010이나 좀 유명한 것들 한번 구해서 마셔보면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저만큼은 벨로막 10년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구입하라고 추천하지는 못하겠습니다. 저는 서울 지역에서 좀 저렴하기로 유명한 알코올릭 드링크 이수점에서 57,0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. 아마 온누리 껴서 샀으니까 52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도 그 가격이 사실은 조금 아깝다고 느껴질 만큼 뭔가 저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긴 위스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저의 위스키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좀 아쉬운 평을 낸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벨로막을 사랑하고 맛있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. 어쨌든 이건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총평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약간 무섭네요. 어쨌든 저는 별로였어요. 무섭다. 어쨌든 전 그랬습니다. 네, 어쨌든 오늘로써 구독자가 6,110명이 됐더라고요. 드디어 6,000명이 넘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. 뭐 모든 분들이 제 위스키 영상을 보거나 모든 분들이 제 맥주 쇼츠를 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맥주건 위스키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. 항상 너무 봐주셔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이 골드바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제대로 딱지가 안 나는데 좀 죄송하네, 오크통 협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뭘 넣을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물론 굉장히 고가의 위스키를 넣거나 이러진 못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란치 정도를 사서 한번 다시 채워놓고 볼까, 얘가 900ml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좀 의견이 필요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이 골드바렐 위스키를 매번 영상 끝에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심지어 안에도 꽤나 이렇게 잘 태웠거든요. 엘리게이터 차림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이제 잘 그을려서 태워놓으신 또 모습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통 정보랑 이런 거 해서 제가 이 영상 정보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구매해보시고, 제가 이 900ml짜리 오크통 뭘 넣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정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비교하는 영상 괜찮을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셔서 그것도 준비 중이니까 곧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견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하고, 지금까지 건강한 술 문화를 지향하는 오픈이었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근데 아쉬워 이게. 벤 로막이야, 벤 로막. 왜 자꾸 벤 리악이라고 하는 거야? 돌아버리겠네 진짜. 답답해. 벤 로막.